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힘있게 38K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코인 시장, 더 나아가 자산 시장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38K를 한번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38K, 38.5K까지는 가지 못해서 여긴 닿지 못했지만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주 진하게 있던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로는 36K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언제든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변동성의 장세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다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맞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나누고 매수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SOPR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이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뒤에 바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SOPR 같은 경우는 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다른데, 첫 번째로는 하락장일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 장이 반전을 했을 때는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반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아직 에너지와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 며칠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 행보하고 있던 이유는 이 채굴업자들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23년도에 가장 역대급으로 채굴업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2024년도, 2025년도를 준비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채굴업자들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큰 고래, 하나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력들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37K, 38K 라인, 뭐 36K까지 잡으면 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채굴업자 이야기를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뚝배기를 맞을 구간이 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표상으로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표가 뭐냐면 NUPL 자료인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중기적으로 살짝 조정 횡보가 올 수도 있고 하락 횡보가 올 수도 있는 그 구간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지만 거의 다 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야 되는 방향, 이 불장의 방향을 봤을 때 NUPL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요 구간, 요렇게 요 구간에서부터 장이 반전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오고 요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불장에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볍게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해 보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ETF, 여기 있습니다. ETF가 있게 되면은, ETF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뭐 2024년도 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라갈 거다 하면서 45K, 46K, 48K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올라갔다가 큰 조정이 있고 나서, 이거 반감기 조정이죠. 이러면서 이거 나중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반감기 때 바로 안 오르는데 사람들이 반감기가 됐다고 왜 안 오르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분명히 그때 가면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서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 기대감에 반감기가 왔어, 그래서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야, 없나 보다, 반감기 이벤트 뭐가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떨고 그 뒤에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있고 나서 그 뒤에 반감기 이후에 올타임 하이를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료고요. 이벤트는 크게 ETF, 반감기, 올타임 하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구간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고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대 28K 넘어올 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28K에서 30K 넘어올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사이클에 아주 강력한 지지대였기 때문에 그 밑을 뚫고 거길 처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다. 그게 28K에서 30K였고, 그거 뚫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맞고 하다가 뚫고 올라와서 37K, 38K까지 올라왔는데, 요 라인이 또 저항대라는 거예요. 이 저항대 라인이 있게 되면은 또 맞고 몇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봐야죠. 제가 단기, 오늘은 중기, 그 다음에 장기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늘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어디냐? 여기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쭉 가겠죠. 이런 부분 염두를 해두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은 이런 지점이다 라는 거를 알면서 트레이딩을 임하고 코인 시장에서 돈 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알트코인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은 개별 코인들만 올라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왜 내 코인이 오르지 않는가에 물음표를 많이 띄우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항대입니다. 이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다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모두 행복한 그런 라인이었고, 약간 횡보하면서 왜 내 코인은 안 오르고 다른 코인들만 오르지? 이런 구간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잘 뚫고 넘어오면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모두가 행복한 라인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지 저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어느 구간에서 많이 거래가 됐는지를 보는 매물대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각적으로 이 구간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던 지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 요 라인, 그 다음 라인 요 라인인데 요것만 뚫고 나면은 그 뒤에 뭐가 없다, 쭉쭉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코인베이스 주식이랑 지난 영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고를 조금 확장하시는 분들이, 마이너 채굴업자들도 미국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업자들도 보는 건 어떤가 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생각의 사고를 확장을 하셨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채굴업자는 오르긴 올라요. 근데 단순히 비트코인 사는 것만으로도 그 채굴업자들의 주식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만약에 채굴업자를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은 누가 그렇게 전하면 잘 전달해 주세요. 이 지표를 보면서 야, 그럴 거면 그냥 비트코인 사라,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퍼포먼스는 늘 비트코인이 좋았어요. 물론 불장이 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이 채굴업자 라이엇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은데, 한 가지 왜 채굴업자가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띄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채굴업자들이 그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심하게. 근데 그 난이도라는 거는 결국 채굴업자들의 해시레이트가 엄청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엄청 올라가려면 장비가 더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게 되잖아. 반감기가 오게 되면 채굴업자들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프로덕션 코스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코스트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많이 올라요. 이렇게 결국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되게 되면은 받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식으로 그런 것들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감기가 왔다고 무슨 가격이 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받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서는 서플라이 디맨드, 단순한 고정 경제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감기가 와서 받는 수량도 절반으로 주는데, 그 뒤에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은 이 채굴업자들의 던지는 물량, 아까 채굴업자들이 던져가지고 비트코인이 횡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채굴업자들이 던지는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상을 절반으로 받는데 가격이 그대로면은 채굴업자들이 물량을 잘 던지질 않아요. 그거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채굴업자들이 계속 던져가지고 운영비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 디맨드는 그대로라고 치고 서플라이가 계속 주는 거예요. 반감기로 줄고 채굴업자들이 안 팔아서 줄고, 그 부분에 의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반감기가 됐을 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왜 비트코인이 오를까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반감기라고 왜 비트코인이 올라
라고 하시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POW 코인들 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주 잘 적용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논리이자 로직이에요. 원리예요. 네. 그래서 채굴업자에 투자하시는 분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거 있죠. 예,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 사가지고 이때가 2023년도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자. 그때도 40% 수익이 났다고 했어요. 11월 16일자를 보실까요? 96불인데 그 뒤에 120불을 뚫고 거의 130불, 128불까지 갔죠. 이 뒤에도 거의 30% 넘는 수익이 났어요. 이때 40%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30% 수익이 더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국민연금도 사고 있는 코인베이스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세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이코인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요 라인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뒤에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멤버십 분들하고 아주 오랜 기간 잘 모아가서 그러니까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 구간을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을 모두 잘 가져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을 뚫고 잘 가고 있어서 어제 기분 좋아가지고 게시글을 남겼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이코인 이외에도 다른 좋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인 시장에서 제가 단순히 거시경제, 반감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개별 종목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왜 좋은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의도가 된 거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했냐? 아소이스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낮추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채권을 계속 풀어서 그러면서 결국 미국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코인 시장도 좋아지고 주식 시장도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의 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뭐냐면 중국하고 화해를 했어요. 미중이. 그러면서 미국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서 중국한테 돈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중국이 내 안쪽에 엄청 심각하거든요. 부동산이 막 꺼져가지고 중국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게 계속 전해져요.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려면은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다 보면은 위안화 약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중국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근데 거기서 미국이 돈을 풀어주면서 오히려 중국이 돈을 풀어도 똔똔치기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발 머니 프린팅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발 머니 프린팅 제가 중국 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발 돈이 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돈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연쇄작용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들어왔고 더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이 상승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의 근거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이 CPI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표, 선행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감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이 아소이스의 이 뷰는 아주 동의하고 있고 이 머니 프린팅은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아소이스의 미국과 중국 간의 머니 프린팅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왔어요. 뭘 믿어야 되냐? 미국 대선이 2024년도에 있습니다. 11월 달인가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던 해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있던 해는 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S&P 500이 아주 많이 올라요. 아주 많이 오릅니다. S&P 500이 아주 많이 올라요. 아주 많이. 계속 올랐던 있는 것 플러스 2024년도 미국 대선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믿지 못하시면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미 금리가 격차가 엄청 크죠.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모든 국가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차이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줄이게 되면은 한국이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것까지도 제가 첫 번째 미중
두 번째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한미 금리, 그러니까 미국과 신흥국가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미국 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뭐냐, 이게 월스트리트 기사가 나면서 한국에서는 반박을 하셨지만 보시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인 거 이거예요. MMF에서, 그러니까 머니마켓, 여기서 돈이 다 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BTFP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MMF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금리 차이, 금리가 비싼 거를 먹으려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들이 다시 유동성으로 풀릴 거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요 자금,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죠. 이 현물 ETF는 많이 매몰이 되다 보니까 뭐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시점, 이렇게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남은 거는 2024년도입니다. 이제 1월 달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그냥 주식하던 사람들이 주식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관, 그러니까 연기금, 뭐 보험, 이런 정말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곳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점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선택지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왜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DCA를 매일 10불씩 했을 때 누가 가장 성과가 좋냐라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자산군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